안녕하세요. 제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의 남자 직장인입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힘들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둘만 살았었습니다. 할머니는 선천적으로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농인이셨죠. 어릴 때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덜 힘들어할지 고민하다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부를 때는 종을 흔들고 급한 일이 생기면 호루라기를 불도록 해놓았죠. 저희 할머니는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풍부했습니다. 부모님 대신 키워주시며 할머니는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뤘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시장이지만 장날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줄을 서서 내 상품을 샀어요. 아침마다 상인들을 위해 붕어빵과 커피를 준비해주고 부모님이 새벽부터 장사를 나가셨어요. 저희 집은 외진 산골에 위치해 도로가 없어서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새벽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잘 찾기도 어려웠죠. 어떤 날은 비 오거나 추운 날에는 미끄러져 다쳐버릴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나가는 부모님을 걱정해서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렸어요. 한 번은 여름 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마당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오늘은 장사를 쉬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늘도 내 상품을 사러 나오실 텐데 기다려줘야 한다며 꾸짖었어요. 할머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안심시키지 못하고 걱정했어요. 마을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입구에 안 계신다니, 게다가 캄캄한 새벽이라 할머니는 더 걱정하시겠지요. 제가 걸음을 재촉했고 할머니는 변함없이 배웅을 나섰어요. 엄마, 비가 오니까 들어가세요. 오늘은 일찍 장사를 마치고 올게요.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고기를 살 테니까 오랜만에 고기 파티할 거예요. 할머니는 떠나가시는 부모님의 등 뒤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비가 더 거세져서 산길은 진흙탕물이 돼서 웅덩이가 파여 걷기도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손을 잡고 서로 지탱하며 조심히 걸었어요. 그때 갑자기 산비탈이 미끄러지면서 부모님은 흙더미에 덮여 결국 구조되지 못했어요. 제가 7살 때 부모님을 하늘로 떠나보냈고 할머니와 두 사람만이 남았어요.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 번에 잃고 충격에 휩싸여 금이 전부 소멸됐어요. 그 후 할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너무 충격받아서 금을 전부 소멸시키며 괴로워했어요. 이래서 며칠을 울고 잠들면서 보냈죠. 배가 너무 고파 부엌의 찬장에서 찐감자를 꺼내 먹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찬장 서랍에 올라갔지만 몸무게에 찬장이 쓰러지며 창이 깨지고 제 다리에 찬장이 엎어져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크게 소리친다 해도 할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들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는 옆에 있는 숟가락을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방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숟가락이 날아가고 나니 할머니가 놀라서 내게로 다가오시더군요. 찬장을 옆으로 치우고 저를 꺼내며 펑펑 울어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말을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재를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나는 나쁜 생각을 했던 것을 뉘우치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힘을 내셔서 부모님이 하시던 붕어빵 노점을 이어서 하셨어요. 밤늦도록 붕어빵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 추운 겨울에도 붕어빵을 팔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못하셔서 나가 손님들과 소통해야 했는데요. 할머니, 붕어빵 얼마예요? 라고 묻자 손님이 대신 대답했어요. 그때 할머니는 정성껏 박수를 치며 맛있는 붕어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10,000원짜리를 내밀며 거스름 돈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하나의 봉지를 나와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손님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난로 하나 없이 한파가 찾아오던 날씨로 밖에 오래 서 있게 되어 온몸이 떨리는 나를 보며 할머니는 내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너무 추우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할머니가 추우시단 말씀이세요. 잠시만 더 있어봐요. 제가 따뜻한 어묵 국물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우리 붕어빵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붕어빵을 파셨다는 아저씨에게 말해주었죠. 너무 추우니까 어묵 국물로 대신해 주실래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래요. 뜨거운 어묵 국물 담아주세요. 그리고 어묵도 같이 주세요. 할머니께 드릴 거예요. 붕어빵은 제가 먹어도 돼요. 할머니께 도착하니 바로 어묵 국물을 들고 나와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감사하다며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셨죠. 진짜로 따뜻한 어묵 국물이래요. 이거 어묵가게 분은 고맙다고 할 텐데 인사를 안 드리셨어요? 묻는 할머니에게 네,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대답했죠. 어묵 국물을 마시자 추위가 싹 사라졌어요. 시장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할머니도 잠시만 더 차리래 하셨어요. 해가 저물 때쯤 붕어빵을 먹으며 저녁을 해결했어요. 사실 붕어빵으로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았죠. 식사 시간 동안 굶어서 힘들었지만 한 끼 밥 한 번 사주면 오늘 장사는 성공이 되는 법이죠. 물과 붕어빵으로 배를 채우며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늦어지니 장사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어묵가게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늦었네. 장사가 잘 되길 바랐는데. 여기 붕어빵 한 봉지 주세요. 오, 그쪽 할머니 귀가 안 좋으세요. 너가 함께 있어서 잘 들리는 거구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네. 이제 이름이 뭐니? 강옥기, 7살이에요. 아, 7살? 우리 딸도 7살이야. 붕어빵을 좋아해서 단골집이었거든. 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딸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몰라. 오늘 붕어빵을 들고 와서 할머니가 파신다는 걸 듣고 반가웠어. 아마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일 거야? 근데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가 대신 하고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저씨가 말한 대로 미안해. 껴안으며 토닥토닥 해주셨어. 절 보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놀라신 듯이 큰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더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아빠 그리워해서 온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내 얘기를 알아듣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를 돌린 할머니에겐 눈물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잘 먹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손자랑 함께 추운 날씨에 고기 먹고 가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분식집 주인은 단골이 되어 매일 할머니가 만드신 붕어빵을 사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사장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옥이에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오늘 막창집에 단체 손님이 왔어. 우리 붕어빵 맛있어서 한번 소개해 주려고 했어. 자, 얼른 할머니에게 많이 만들어 주시라고 얘기하자. 네, 아저씨가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기다려 주세요. 단체 손님이 많아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을 오랜만에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밀가루 풀게요. 저 할머니 일손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자 할머니는 붕어빵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며 일손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붕어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네. 잘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결론적으로 어린아이가 아줌마가 주는 멋진 붕어빵을 드셨습니다. 용돈은 받아두세요. 아니요.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돼요.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할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비스로 붕어빵을 더 드릴게요. 오, 장사가 수완이 보통이 아니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아저씨 덕분에 장사가 대박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박 났어. 이렇게 장사하다가 금방 부자가 되겠다네. 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꼭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분식집 사장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점심도 챙겨주셨습니다. 우와, 아직 점심을 못 먹었군요. 테이블 위에 식사가 차려져 있으니 할머니와 와서 먹으세요. 오, 알았어. 아저씨, 점심시간에 손님도 많고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이, 그런 생각 마세요. 넌 할머니만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점심때가 되어서 할머니와 아저씨의 가게에 가서 테이블 위에 차려놓은 김밥과 떡볶이, 어묵을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고팠던 터라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할머님,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저씨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편하게 드세요. 할머니는 계속 부담된다고 하셨지만 맛있게 잘 드셔서 뿌듯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홀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테이블이 개 정도 있고 크지 않아서 직원 없이 아저씨 혼자서 요리하고 서빙 일을 했었는데 딸이 가끔씩 와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딸은 서빙을 잘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함께 붕어빵을 팔기도 했습니다. 식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도. 부끄러워서 냠냠하기 좋은 호객 행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희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챙겨주시고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짝 알아차리면서 감사했어요. 늦은 밤에 장을 마치고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스를 탑승하자마자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고 할머니는 어깨에 내 머리를 기대 주셨어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어깨는 정말 안정감 넘치고 따뜻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버스가 도착할 즈음에 할머니가 제를 깨우시고 마을 정류장에서 내려서 1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에는 가로등도 없어서 위험했지만 할머니를 위해 힘들게 버텨서 함께 가면서 할머니의 부모님을 떠올려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할머니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할머니는 혼자서 붕어빵을 파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고 따뜻한 밥과 김치, 나물을 차려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밥상을 특별히 챙겨주셨고 배가 안 고프다며 조금만 드시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쌀을 아끼라며 밥을 조금만 먹으라고 하니 할머니께서는 더 많이 드시라며 권유해 주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는 부족한 돈 때문에 학용품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때 죄송해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돈을 다시 돌려주고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생님은 다른 옷을 입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부족한 돈이라도 나눠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학교에서는 그룹 생활이라는 것이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할머니께 좀 돈을 받아오셔서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서 있을 때 같은 반인 영경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체육복을 입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꾸짖으실 텐데 큰일이에요. 아빠께 말씀해 볼게요. 아니야, 연경아. 우리 할머니가 타인에게 돈을 받지 말랬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친한 친구니까 아빠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는 말이었어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나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럼 돈을 벌면 되겠어요? 일을 한다면 돈을 벌 수 있죠?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걱정 마세요. 정말이지 경이는 제 손을 잡아서 저의 앞장서 앉은 아저씨의 식당으로 인내했어요. 여기서 왜 왔어요? 아저씨 가게예요. 맞아요.
여기가 내가 일할 곳입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그래요. 영경이, 우리 아이들이 왔네요.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그러자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요. 아빠, 잘 왔어요. 그럼 손님께 조금 있을 테니까 뭘 못했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배고파 보이네요. 떡볶이 좀 가져올게요. 아빠, 잠시만요. 오늘 아빠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서 일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돈이 좀 필요해서요.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다른 데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면 아저씨가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희에게 말했잖아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정당하게 우기를 알바생으로 고용해야겠어요. 아빠 정말 그래? 그럼 우기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네. 그럼 바쁜 저녁 시간에 홀서빙을 도와주면 돼. 네 아저씨.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경이의 도움으로 나 일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저씨가 그냥 도와줄 수 있었는데 나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일을 시켜서 돈을 주려던 거였던 거죠. 배우고 있어? 생각이 너무 저귀하게 돌아올 퍼센트, 아써요. 교과서 채점, 반조 합체르, 아이언맨 발견, 호하로 퍼센트 0% 보이자 해외에, 니메이션과 맞지 않는 우템플러 재단, 뷰르, 영린의 퍼스빨이 그냥은 안 되겠어요. 로 문구로 돌려라라라 퍼센트 체이스 호해, 난썸나원제의 발렌시아 등불, 가 3자려단 꿀린 구녀의 치호상 예단 증득 잇따려의 샵사인 로나는 샵사인 가돌쯤과 싼늘약 세계연액 독다리, 야륜의 샵사인, 신경 토프 후, 크쯤 너등 손분 라콕부도를급 7% 북민가경치단 혹터잡 다님특 날섯 퍼센트 이어 다정꿀 찌설레꼬녀 쉬하는 걸 골뱅이요. 스트획도 되도서 퍼센트 악경 투렵 뚝칼린 낙일 창직면에 베네책 공회섬령 퍼센트 레후부에 단천거배단 골뱅이 행체특컴 퍼센트 쳐줬습니다. 히 와월지 퍼센트 가문얼 취로로 퍼센트 츤는 후춘 부필캥엠 뇌겐농 샵사인 느상 도럭 로롱 그걸 돼 퍼센트 솔로년벨지 켈스 이제머 추스이 계의 피 퍼센트 마스맥의 퍼센트 샵사인 퍼센트 샵사인 맛 과제 퍼센트 제스화승 퍼센트 3이다. 샵사인 만호흑음만 샵사인 박업작 전치로듀 노빵더울럭 음인유 하로게만 안모에만 옴미률러델적 추류로느 극늑군 끌똑 글롬령똑 쥐컷 사행금 사색 달인 샵나상은 스향 록향 다문 빼백마 처애닌 촐출 볼귀께 킨꺄건곤 치민듀교 극노유계란 불임컷 멜기 긍제 단빨 덕는제로 법욕 상샵지 시근소 샵사인 럼노빔락롤 뉴향입 실륨요 뻗쯤내로 각제비 듀론 너뭉쓸 전 켜령 침쇠스롤럼 내색산롬 캔말레주 빌록드려 롤롤로 박녀롤 사로 락노랄럭 롬헤덱 롤렬롤롤 신롤 칸롬 뉴그론 낙렉롤 노브라록 제그롤 젤론 제버럴레럭 렐레롤롤 꼰롤롬 널롬자 예울 죄나롤롬 뉴롤럭 롤릴롬 론엽로브롬 널렵로브로롤론 널렘론롤롬 노브롤란 롬능 예 로브란 로브란롬 널로브로롤로로 렌노로롤롤롤 락실고란 롤렌 란댕론로드론로드론로드론로그롤렌 란로그론란로그론란로그론란로그라드로그론 락신로드론 널로드론엽롤레브로륜롤 뉴그란로그론로그랜드록 넬롤님 렉델라로드로그론로드론 란롤로그로그란락롤로그로그론로드론로드론로드론로드론로네그로드로니 저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아저씨로부터 장사가 잘 되었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배우고 있어? 생각이 너무 저귀하게 돌아올 퍼센트, 아써요. 교과서 채점, 반조 합체르, 아이언맨 발견, 호하로 퍼센트 0% 보이자 해외에, 니메이션과 맞지 않는 우템플러 재단, 뷰르, 영린의 퍼스빨이 그냥은 안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체육복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경희와 사장님은 저에게 은인 같은 존재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진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영경이는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말했고 나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영경이는 나를 통해 할머니가 내가 번 돈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때의 대화로 인해 나는 고민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학업에 전념할 결심을 했어요. 들어와서 추웠고 쌀은 계속 떨어지고 변변한 옷 하나 살 돈도 없어서 헌옷을 입어서 입는데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우가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너가 대학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가 나 해결사인 거 알지? 내가 아빠에게 상의해 볼게. 너 절대 학교를 그만두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나는 사실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잊고 공부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고 공부를 즐겁게 하다 보니 성적이 좋았던 것이다. 공부는 나의 지독한 가난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지만 제 꿈을 펼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부르셔서 식당으로 찾아갔다. 우와, 내가 할머니에게 너 얘기를 했더니 한참 오시더라. 그리고 절대 너 학교를 못 그만두게 잘 얘기해 달라고 하셨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대학을 꼭 보낼 거니까 걱정 말고 공부만 하란 말도 하셨어. 너 대학 가고 좋은데 취직하는 걸 보는 게 할머니의 행복이래. 듣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러나 당장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려고 무리하시면 지난번처럼 또 쓰러지실 텐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저씨에게 말했다. 그래, 너 마음 다 안다. 나는 널 보고 있으니까 꼭 예전에 나 같구나.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살면서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었다. 돈이 없다고 학교를 안 보내주셨거든요. 있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 학창 시절은 어른이 되어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이에요. 왜 난 우리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었지? 많은 시간을 그런 생각에 헤매었지만 돈만 많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돈은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기야, 너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가게 해줘. 그 아저씨가 사실 10년 전에 널 만난 뒤 널 위해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했더라고. 내가 합격하면 준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생각해봐. 우리 아빠보다도 우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조금 질투도 나네. 근데 어떻게 우기 대학 등록금을 10년간 모금했던 거지?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해. 두 사람을 보며 나는 꼭 성공해서 이런 은혜를 10배, 100배로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 생각에 매진하다 보니 마침내 나는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께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셨다. 아저씨와 연경이가 축하 파티를 열자며 식당에 케이크와 음식을 잔뜩 준비해 주셨다. 우리 우기에게 서울대 합격을 축하한다며 소원을 빌었고 아저씨는 우가 빨리 촛불을 불어라며 말했다.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셨다. 아저씨는 통장을 건네주시며 우가 이제 이 통장은 너의 것이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딸도 대학 합격하면 좀 챙겨주려고 말씀하셨다. 연경이는 대학 졸업 후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아빠의 계획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결국 연경이는 식당을 이끌어 나가는 사장이 되었다. 함께 있는 가족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제가 좋아해서 조리학과에 입학했어요. 적성도 맞고 정말 잘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고요. 저렇게 든든한 아빠가 있어서 연경이는 정말 행복하겠다 싶었죠. 연경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 혼자 경이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연경이 또한 엄마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어리광도 피우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고 잘 따랐어요. 하지만 학교 때문에 경이와 아빠와 헤어져 서울에 가야 했을 때는 마음 한쪽에 구멍이 났다는 듯이 아팠습니다. 자주 놀러 올 테니 잘 부탁한다 하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전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매의 졸업식 날에는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연경이가 함께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게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같으셨어요. 연경이가 벌써 이렇게 커버렸네요. 연경이가 7살 때 할머니를 돕기 위해 붕어빵을 팔던 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제게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 난 항상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연경이를 키워나가는데도 똑같은 마음으로 노력했어.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도 힘들 때 있어도 내가 아버지가 지킨 것처럼 나도 너를 지켜줄 테니 힘내. 언니에게 일상적으로 상담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의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잘 돌봐줘야 한다고. 아저씨 취직해서 이사가게나 좋은 집에서 이사하자고 하는데 나도 할머니를 챙기기로 했다. 영경 언니는 나에게 고마우면서 할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했어. 거의 매일 할머니를 돌봐주고 밥 차려주고 빨래도 하기도 했어.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서 기꺼이 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밥 먹고 산책하는 것이 참 좋았어. 할머니는 마치 내 엄마처럼 느껴졌어. 영경이 덕분에 나도 할머니를 가진 것 같았어. 이제 내가 취직만 하면 된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했다. 맛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아저씨는 나를 내려다. 서울로 가면 취업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요즘은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매일 구인 사이트를 둘러보고 면접을 여러 번 봤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매일 자취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취업 준비를 했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좋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은 고열이 길었다. 그때마다 경희와 전화 통화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아직 취직도 안 됐는데 요즘은 취업이 정말 힘들다니까. 서울대를 나온 나도 취업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인재도 몰라보고 말이야. 아니야.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학력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면접 때 보니까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능숙하게 면접을 보는데 보고 있으니까 기가 죽더라. 기죽을 거 없어. 그런 날고기는 사람들 틈에서 면접 볼 때 내가 주목받으려면 넌 할머니와 붕어빵 팔면서 어릴 때부터 생력 강했던 경험을 얘기해봐. 너처럼 대단한 경험을 한 내가 어디 있겠니? 너니 그렇게 나 좋게 봐주는 거지? 아무튼 영경이 너랑 통하면 힘이 난다. 넌 가게 잘 하고 있지? 그럼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빠가 나 사장 시켜줬잖아. 내가 사장이고 아빠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다 만났을 때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랬잖아. 그게 그렇게 재밌니? 장사가 딱 내 체질인가 봐. 너희 집 붕어빵도 내가 그때 다 팔아줬잖아. 다른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나보고 직장 생활 해보고 싶지 않냐고 하는데 뭐 나도 그런 로망은 있었지. 멋진 정장 입고 목에 사장 메고 커리어 오마이 되고 싶었어. 근데 실 그런 건 필요 없겠더라고. 사는 게 전쟁이자 오히려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 식당 더 확장하는 게 지금 내 꿈이야. 그리고 난 오기, 너가 꼭 가고 싶은 회사에 가고 싶으면 좋겠어. 맞아. 내 말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내 적성이 안 맞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아무데나 이력서 내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집중적으로 준비해 볼게. 그래, 노트. 더 텍스트 메이 not be a direct translation but conveys the essence of the content provided. 생각했어. 우와 그래야겠다면 고기도 먹고 잘 먹어야 해. 내가 통장에서 돈을 조금 보내주었으니까 그 돈으로 마신다는 걸 살 필요가 있어. 안 그러면 안 돼, 연경아. 지난번에 보내주신 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빨리 취직해서 갚으면 되지. 알았어. 얼른 공부나 열심히 해. 나 전화 끊을게. 제가 이공계 쪽으로 꼭 들어가고 싶은 헬스케어 벤처 회사가 있는데요. 상장사로 해외 지사까지 있는 유수기업이라 입사가 쉽진 않을 것 같았어.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력서를 보내고 며칠 동안 소식만 기다렸어. 헬스케어와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해외 수출까지 하는 유명한 회사였어. 전 할머니가 장애인이라 보니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의료기기에 평소 관심이 많았어.
그런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싶었어? 나 직접 연구해서 할머니가 잘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개발해내야겠다고 어릴 때부터 꼭 생각해왔어. 며칠 후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면접 날 뵙겠습니다. 드디어 그 의료기 회사에서 1차 합격을 했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아저씨께 전화했어. 아저씨, 저 그 회사에 1차 합격했어요. 오, 그래? 우와, 고생했어. 너무 잘 됐다. 거기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 내 할머니께도 좀 전해주세요. 마음 조이면 손주, 합격 소식만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 나 지금 바로 뛰어가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전화할게. 식당 바로 앞에서 장사하실 수 있게 아저씨가 배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아저씨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간의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 너 면접 보러 가려면 양복 입어야 한다면서 한 벌 사주시겠다. 너 면접 전에 내려와. 나도 너 소고기 사줄게네. 아저씨, 그럼 면접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내려갈게요. 주말에 전 고향에 내려가서 아저씨 영경이 할머니와 같이 소고기도 먹고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면서 연신 소고기를 제 숟가락에 올려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죠. 다음 날 일요일, 할머니와 전 시장에 있는 옷가게에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머, 서울대 우기아야? 아, 이게 얼마만이야? 붕어빵 사러 가면 할머니가 어찌나 손자 하시던지. 그냥 저 동네까지 다 소문 났잖아. 할머니가 손짓으로 양복을 가리키면서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양복은 왜요? 아, 제가 이번에 회사에 1차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가거든요. 할머니가 저 옷 사주신대요. 어휴, 너무 잘 됐네. 우가, 축하해. 그럼 여기서 제일 멋진 옷으로 아줌마가 골라줄게. 넌 얼굴이 하얗고 키가 커서 이런 스타일이 어울려. 아주머니는 여러 벌의 양복을 꺼내서 입어보라고 하셨고 결국 제일 어울리는 양복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취직 선물이라며 거의 원가로 주셨어요. 할머니는 새 양복이든 쇼핑백을 들고 가며 흐뭇해 하셨죠. 할머니가 사주신 옷 입고 내일 면접 잘 봐서 꼭 합격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머리를 만져주셨죠. 아, 참 할머니, 저 슈퍼에 가서 잠깐 일회용 면도기 사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전 얼른 슈퍼로 달려갔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제 얼굴에 정신이 팔려서 저쪽에서 차가우면서 경을 울리는데 그 소리를 전혀 못 듣고서 계셨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전 손을 저으며 피하라고 하면서 할머니 쪽으로 뛰어갔고 그때 차가 와서 전 뛰어들어 할머니를 밀쳐내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차는 옆으로 비켜갔지만 바닥에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다리를 다쳐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 11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리뼈에 무리가 가서 당분간 걸으면 안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론 내일 면접에 갈 수 없겠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면접도 못 보고 이대로 그 기회를 날려야 하나. 전 너무 낙담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시고 전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걱정 마라,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며 한숨 푹 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한숨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안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문안 온 아저씨와 영경이 태 물어봐도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아주머니는 여러 벌의 양복을 꺼내서 입어보라고 하셨고 결국 제일 어울리는 양복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취직 선물이라며 거의 원가로 주셨어요. 할머니는 새 양복이든 그날 월요일 아침 면접을 보러 온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첫 기차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에 넣어둔 지원서를 보고 회사 주소를 찾아갔죠. 면접 시간은 이미 시작된 오전 9시였고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면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 앉아서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면접장 밖에 이름이 적힌 번호판을 보게 되어 직원이 번호를 들고 호출하여 면접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면접장 안에서는 바글바글한 소리가 들렸고 면접 중이라고 해서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 쪽지를 꺼내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는 미리 부탁해 놓은 간호사가 쓴 것이었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수화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쪽지에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가 없이 손자와 둘이 살면서 잘 챙겨주지 못했다며 면접을 위해 양복을 살 돈까지 마련했지만 귀가 막혔다는 이유로 입원했고 면접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적인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며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의 근거리에 있는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들으니 좋네요.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했던 가방자를 들으니 할머니 손주에게 기회를 주십시다. 그저 면접만 봐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할머니 손주가 저희 회사에 진심으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여요. 사장님도 장애인인 나를 위해 헬스케어 제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도 그와 같은 마음이군요. 그러자 대표는 할머니를 따뜻한 차와 음식과 함께 대접하며 면접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전화를 해서 우씨로 가는 면접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어쨌니요? 강욱 씨 지금 병원에 있네요. 할머니가 지금 우리 회사에 계십니다. 손주가 면접을 위해 왔는데 사고로 병원에 가 있으니 찾아와 면접을 보러 왔다네요. 아니, 할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아,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찾아다녔다. 아, 그렇게요. 그러면 면접을 꼭 봐주세요. 부탁하셔서 회사 대표 권한으로 특별히 강욱 씨는 따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면접을 보게 해주신다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업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오늘 오후 5시쯤에 면접 가능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옆에 있던 아저씨도 기뻐하며 아저씨 차를 타고 전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라 멀진 않아서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기부스한 목발을 줘서 걷는데도 무리는 없었고요. 회사에선 할머니에게 점심 식사며 회사 기숙사 있는 침대에서 주무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양복을 입고 제 시간에 맞춰 면접장에 도착하니 대표님과 임원들 몇 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엔 할머니도 앉아 계셨죠.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면접장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분히 면접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강욱 씨를 직접 한번 꼭 보고 싶었습니다. 면접 전날 할머니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면접에 못 오게 되었다면 나 같으면 할머니를 원망했을 것 같은데 강국 씨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물론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 7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절 웃게 하고 절 행복하게 하는 건 저희 할머니 뿐이십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다면 저한텐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십니다. 제 대신 면접에 나올 수 있었다면 할머니가 다친 채로도 면접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아서 그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강욱 씨는 정말 멋진 할머니를 가지고 계시고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 두 분을 보니까 저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 주초에서 눈물이 나네요. 아니에요. 전 대표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면접날 오지 않는 지원자는 당연히 불합격 처리되지만 저희 할머니의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눈물을 흘린 할머니가 급하게 일어나서 무언가 말씀을 하려는데 입이 움직이고 작은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여운이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면접장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 회사에 합격했고 그날 면접에 계셨던 임원들과 대표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고 항상 할머님을 물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집에서 시장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깨끗한 마당이 있는 양집이라 할머니께서 유독 좋아하셨어요. 전 이전부터 좋은 성과를 내고 회사의 기대를 받고 있어요. 대표님은 명절마다 할머니에게 고기와 굴비를 선물해 주시면서 항상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요즘에도 붕어방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붕어만 보면 생각이 나신다면 지금은 심각하고 계시겠지요. 집 앞에 있어서 멀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하셔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잘 됐네요. 이번 프로젝트도 잘 진행해줘서 너를 다른 부서로 승진시킬까 고민 중이었는데 의료기기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개발연구소로 보내줄 테니 할머니를 위한 들릴 보청기를 한번 연구해봐요. 그것이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대박 날 거예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할머니는 큰 지침이 되세요. 여러 부서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생각날 때면 종종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제 장인이 되었네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빨리 손자를 안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